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IPO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7월 마지막 영상으로 올리고 싶었는데 자료를 좀 모으고 만들다 보니까 8월 첫 번째 영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자, 브랜드엑스라는 종목은 이제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D2C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 커머스를 활용한 D2C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미디어 커머스는 뭐고 D2C가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미디어 커머스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커머스라는 얘기를 썼을 거예요. 그 커머스라는 거는 우리 뭐 일반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링크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제품들을 홍보하는 걸 커머스라고 했는데, 미디어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SNS나 특히 우리 유튜브, 이 영상도 유튜브 통해서 보시게 되겠지만, 이런 영상을 올리는 미디어를 이용한 제품 홍보를 하는 방법을 커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D2C는 뭐냐? D2C는 제조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홍보하고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함으로 해서 가격 경쟁률을 높이는 시스템이고요. 유통 단계를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광고 회사 같은데 광고를 이제 맡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다양한 또 비용이 지출하게 되는데, 브랜드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커머스, 자기들이 미디어 커머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 쪽에 그런 거를 의뢰할 필요가 없으므로 약간 그런 장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브랜드 X는 미디어 커머스 업체냐? 시작은 그냥 미디어 커머스 업체가 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체 브랜드를 파는 D2C 업체로 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미디어 커머스 관련된 동일 업종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에코마케팅, 인크로스, 나스 미디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종목들도 D2C 업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코마케팅은 제가 이제 계속 브랜드 X랑 에코마케팅은 전문가들이 비교하는 기업으로도 계속 언급을 하기 때문에 들었는데 뭐 자체 브랜드가 뭐 한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브랜드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인크로스랑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파는 브랜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 커머스를 활용해서 뭔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로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마케팅은 7월 31일 기준으로 49,600원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7,711억 원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봤으면 볼 때 약 1,100억 원의 매출을 했고, 영업이익이 378억, 영업이익률이 33% 정도가 나왔었고요. 2020년도도 약 매출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늘고 영업이익률은 조금 감소하지만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업체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좀 저조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345억이고 영업이익이 122억, 영업이익률이 거의 35%, 그리고 2020년도에는 38%까지 지금 성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주가는 39,150원, 시가총액은 앞에 얘기 드렸던 에코마케팅보다 절반도 안 되는 약 3,154억이고요. 이 시총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9,750원이고요. 7월 31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2,600억도 딱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2019년도 매출이 1,170억인데 영업이익이 306억이거든요. 이익률이 약 26% 정도가 잡혔습니다. 2020년도에도 23% 정도의 이익률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미디어 커머스 관련된 업종하고만 단순 비교했을 때 2018년도에는 매출이 39억밖에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매출이 217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굉장히 낮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24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나마 20%가 조금 안 되기는 하는데, 25%가 조금 안 되기는 하는데, 한 25% 정도의 영업이익률은 나왔다. 매출은 저조했지만 25%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2019년도에는 매출이 굉장히 큰 성장을 하죠. 거의 3배 넘는 금액이 성장을 하게 되고 64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99억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15%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60억에 15%만 하려 그래도 600억에 15%, 25%면은 150억이니까 15% 정도 거의 되긴 하겠네요. 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1분기 때 보시면은 벌써 256억을 했습니다. 매출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3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때 좀 더 큰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2분기 때 1분기 정도는 했을 걸로 생각해서 한 1000억에서 한 1100억 정도의 매출 달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서 곱하기 그냥 4를 한다고 쳐도 130억 정도 되겠죠. 뭐 넉넉하게 잡아서 한 150 정도의 영업이익을 한다고 봤을 때 약 1000억 매출을 하고 150억의 영업이익을 한다고 해도 이게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앞에 얘기 드렸던 그 세 가지 종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유지 비용이 좀 더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미디어 커머스 관련된 업종으로 보고 비교를 했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자체 브랜드, 특히 그 스포츠 의류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 커머스 D2C를 통해 가지고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는 회사로 지금 이제 약간 업종이 변화를 이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룰루레몬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포츠 의류가 특히 그 레깅스, 요가 의류 이런 거 파는 업종이 상장되는 첫 번째 사례다 보니까 외국 회사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주가가 321달러입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한 110에서 120달러 정도를 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3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뒤에서 잠깐 설명은 드리겠지만 브랜드 X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냥 의류만 판매하는 D2C를 통해서 자체 브랜드 스포츠 의류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그 업체로 되어 있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 3배 성장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도 다양한 데서 자료를 보다가 한 군데서 이걸 본 것 같은데, 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구독 시스템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룰루레몬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 값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주가가 3배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현재 PR이 뭐 33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과연 룰루레몬하고 브랜드 X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룰루레몬의 성장률을 브랜드 X가 그대로 가져온다? 예, 과연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까? 적용 그렇게 똑같이 봐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룰루레몬을 현재 브랜드 X 코퍼레이션하고 비교하는 종목으로 선정해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잭시믹스, 사실 이거 하나만 일단 알아도 됩니다. 뭐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잭시믹스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뭐 믹스2믹스, 3케어, 닥터 셀팜, 위너클램, 뭐 마르시오, 디에고,
그리고 요 휘하라는 휘하라는 게 2018년도에 런칭돼서 그 김희철이 모델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휘하 같은 경우에는 기대주, 좀 기대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이어트나 식단 조절을 도와주는 포켓 도시락, 그리고 다이어트 디저트 관련된 브랜드로 거꾸로당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브랜드들 한 번씩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유튜브 광고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김종국이 최근에 계속 광고하고 있는 스포츠 의류 광고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의 마지막을 이 화면으로 이제 띄우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회사였구나 하고 조금 이해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해서 저는 광고를 최근에는 좀 안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 광고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공부해 보니까 그 광고가 이 회사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광고가 굉장히 잘 만들었죠. 저도 김종국 옷 입고 운동하는 거 보면 약간 몸짱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좀 급속도로 매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시믹스가 브랜드 X의 가장 대표 메이커고 9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믹스 투 믹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런 브랜드 그 로고를 쓰고 있고요. 이것도 매나 캐주얼되어 있는 뭐 스포츠 의류다. 스포츠웨어 제품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케어.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3케어 보면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꼭 휴대폰 화면에 이런 식으로 뭐 앱 같은 걸 깔아가지고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뒤에 다른 브랜드들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느낌의 브랜드가 많아요. 결국은 뭐냐? 다이어트. 그리고 뭐 운동, 그리고 식단, 그리고 습관, 그리고 몸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닥터 셀팜, 이거는 이제 커밍 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피부, 그리고 건강을 위한 전문가가 직접 최적의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맞춤 브랜드입니다. 꼭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야 될 것 같지만 이거를 뭔가 브랜드화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주겠다.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밍 순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직 그 서비스가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워너클램 헬스 홈트 플랫폼. 자, 밑에 보시면은 웨어러블 플랫폼과 인공지능 AI인데 IA라고 적혀 있네요. 해서 뭐 생활 습관 교정, 체성분 분석, 뭐 건강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뭔가 자기들 브랜드에 맞는 뭐 프로그램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건강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뭐 패션 잡화, 뭐 언더웨어, 의류, 뭐 이런 것들까지도 남성, 여성 의류가 아니라 남성 의류도 자기들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잡지도 한다. 그리고 김희철이 모델로 하고 있는 2018년도에 나온 브랜드 휘하. 이게 이제 잭시믹스? 맞습니까? 갑자기 헷갈리노? 잭시믹스 맞네요. 잭스믹스 D를 이어서 현재 가장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휘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칫솔 살균기, 뭐 클린 미스트, 에어컵, 뭐 이온 공기청정기 이래가지고 생활 주변에 뭔가를 이제 뭔가 클린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메이커죠. 그렇게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포켓 도시락, 칼로리 조절용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는 거에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먹는 주식이죠. 그리고 간식도 거꾸로당이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해도 디저트는 먹으면서 하자. 이런 것들, 저칼로리 뭐 디저트를 공급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까 룰루레몬 얘기할 때 구독을 얘기했죠. 그래서 얘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도 약간 정기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독 시스템 쪽에 약간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 같은 것들을 한 달에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렇게 냈을 때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면서 지금부터 뭐 어떻게 운동을 해라 이런 거에 대한 스케줄부터 거기에 맞는 이제 도시락도 보내주고 간식도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약간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 생각이 맞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이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진짜 뭐 2배, 3배 성장이 아니고 뭐 5배, 10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900억에서 10배 성장을 하면 2조 9천억. 2조 9천억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아무튼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공모 정보를 빠르게 이야기 드리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요가복, 레깅스, 가정 간편식, 남성 의류 생활용품, 플러스 아까 전에 뭐 살균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까지 판매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주주 구성이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최대 주주가 2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48%까지 가지고 있고요, 지분을. 그리고 다른 것들 다 합했을 때 61%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 38% 상장일날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38% 정도가 되는데 요 기관 투자자들의 그 보호 예수 물량이 얼마나 물리는지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죠. 죄송합니다. 용어가 헷갈려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얼마나 묶이는지를 보면은 이제 상장일날 조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 말 기준으로 EPS 곱하기 PR을 하면은 한 15,300원 정도가 되는데 공모가 밴드가 다른 종목하고 똑같이 공모가 밴드 상단이 그 금액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만약에 이 15,3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된다면 공모가 때 시총이 2,917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나스미디어하고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률만 봤을 때 나스미디어보다 높다?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15,300원 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고평가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휘하라든지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이것도 낮은 시총이 되겠지만 현재로는 이 종목이 나스미디어를 뛰어넘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은 좀 들고요. 자, 수요 예측일은 이미 지났고요. 공모 청약일은 8월 4일에서 8월 5일입니다. 그리고 환불일은 8월 7일이고요. 돈은 역시 그 환불일 날 들어오고요. 주식이. 그리고 상장일은 8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거기는 상장일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증권, 삼성증권에서 같은 수량을 배정해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요 예측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요 체크가 있길래 해봤는데 기관 회원들만 참여하고 결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나중에 수요 예측을 보고 주가를 한번 다시 예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정보는 앞에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부채 비율은 한 200%로 부채 비율도 뭐 준수한 편이죠. 대신에 근데 이것보다 좀 넘어갔을 때는 좀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드리자면 미디어 커머스 3종목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매출 대비해 가지고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형성되었을 때 조금 낮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모가 금액이 15,300원이 되면은 약간 고평가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및 다이어트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제 휘하라든지 그 외에 다른 시스템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에 따라 이 기업의 가치는 변화할 것이다. 위에서 얘기 드렸듯이 2,917억은 향후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15,300원의 공모가가 되면은 그러니까 3천억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천억 정도가 되는데 향후 이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성장을 했을 때는 3천억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현재로는 그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물론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니까 제가 틀릴 확률이 더 높겠지만 상장일 날 특성상 뭐 기관들이 혹은 큰 손들이 보통 주가를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2020년도가 끝났을 때 그때 당시에 휘하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더 큰 성장을 해주느냐,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이 얼마나 자리를 잘 잡느냐에 따라 이 회사의 가치는 변동성을 꽤나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브랜드 X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다고 해봤는데 참 얘기하면서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걸 종목을 늘 영상으로 만들다 보면 좀 횡설수설도 많이 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모르는 대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공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최대한 뇌피셜로 풀어드렸고요. 투자하시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